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8일 수요일 저녁 9시 10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은 좀 중립적이에요. 좀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한국장만 놓고 내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오늘 코스피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선물도 하락 마감했고 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하락에 유리하다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좀 하락에 유리했으려면 풋옵션 같은 걸 분명히 상승 마감 시켜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웬만한 풋옵션들이 정말 내가에 있는 게 아니면 등가 풋옵션까지도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340이면 등가죠. 등가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쯤이면 진짜 강했을 거면, 진짜 하락 쪽으로 강했을 거면 이렇게 풋옵션들이 상승 마감 해줄 수 있었는데 상승 마감 안 나와줬단 말이죠. 그리고 선물 자체의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지금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립적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좀 드리는 게, 만약에 얘가 빠지고 싶으면 오늘 코스닥이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뭐 물론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 무슨 뭐 제약 바이오와 관련돼서 어떤 호재가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안 빠질 거면 호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간 그 중요한 건 호재가 나왔든 어쨌든간 레버리지가 죽었어야 될 날에 살아난 게 일단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하락을 마감하긴 했지만 정도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거는 중립적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코스피 얘기를 좀 더 계속 하자면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죠. 드디어 3거래일 동안 여기 있는 저항을 못 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저항 숫자를 말씀을 드리자면 341.15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피 쪽은 이 전부 다 11월 16일 날 나와 있는 이 양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양봉의 고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거래일째 341.15라는 저항을 넘지 못했습니다까지가 이제 오늘 종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물론 오늘 보시다시피 어제보다 저점도 낮아졌고, 또 그리고 이 종가상으로 339.95인데 340.1이라는 11월 16일 날 종가라는 이 중요한 자리를 몇 틱 차이로 붕괴는 시켰기 때문에, 뭐 선물만 놓고 보면은 하락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긴 치우쳤지만, 근데 지금 워낙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한 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오늘 선물이 더 쏟아져서 풋옵션이 상승 전환 정도까지 해주고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좀 안 좋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인버스를 강하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뭐 물론 상승 일자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다 채우긴 한 상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마 이런 그림 그리면서 뭐 보여드렸죠. 코스피도 한 13거래일 정도 빠졌고요. 14거래일인데 왜 13이라고 나오지? 네, 14거래일 정도 빠졌고, 그리고 오늘이 14거래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이 그다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성을 잃어버린 시장이다 보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이렇게 차분한 장이 아니고 이렇게 위로 쏘아 올리는 이런 슈팅성 장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슈팅장에서는 뭐 계속 오버가 걸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버가 걸려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현재 선물은요. 우리 3월 달에 겪어보셔서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이런 거하고 비슷한 때라고요. 예를 들면은 3월 달에 우리 이때 코로나 때문에 폭락할 때 이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야, 이거 분명히 기술적 지표들도 다 우물권으로 와 있고, 뭐 어떤 지표들을 갖다 붙여도 다 언더슈팅이고, 또 뭐 심지어 뭐 주식들도 싸고 이쯤 했으면 됐는데, 뭘 적용시켜봐도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지금이 약간 이런 때 비슷한 느낌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자라든가 목표치라든가 이런 건 분명히 초과 달성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쏘아 올릴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고 봐야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내일 미국장이 자빠지면은 고버스가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밤에 미국장이 좀 비리비리하다면은 고버스가 그러니까 미국장이 오늘 밤에 상승 마감하면 고버스 죽는 거고, 오늘 밤에 미국장이 하락 마감하면 고버스가 또 살아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애매한 거예요. 이거 5원 상승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큰 의미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지금 상황은 애매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와서 지금 최근에 2, 3거래일 동안 잡은 고버스가 있는데 이걸 손절해야 되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내일 뭐 예를 들어서 3,430원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키는 게 확인되면 손절하세요. 근데 지금 상황은 솔직히 오늘만 놓고 보면 고버스를 손절하기도, 고버스를 계속 들고 가기도 좀 아무튼 깨름직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립적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판단이 나겠죠. 또 슈팅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여기쯤에서 슈팅이 마감되고 제자리를 찾아 내려올 것이냐, 다시 원래로 돌아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아마 내일 정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코스피가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게, 하락에 우호적이지만은 않게 마감이 된 겁니다. 옵션 방금 말씀드렸죠. 옵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법 내가에 있는, 그러니까 등가 옵션까지 지금 하락 마감한 거란 말이죠. 풋 옵션이. 자, 보이시죠? 여기 이 등가인데 등가까지 하락 마감했어요. 물론 콜 옵션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지수가 올라도 콜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오늘 풋 옵션이 죽어 있는 게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은 단지 풋 옵션을 좀 죽이기 위해서 살짝 선물 하락 마감한 것이 아니냐. 풋 옵션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을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서 콜 옵션 가격을 조금 싸게 만들어 놓은 그 정도 조정을 오늘 거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잘하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중립적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해외 시장 분위기를 봐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 분위기를 봐서도 그렇고, 이거 어쨌든 심상치는 않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쏠 가능성도 좀 열어는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고버스에 이미 하방 쪽으로 많이 물려서 손톱 물어 뜯으시는 분들은 지금 와서 손절은 아무튼 의미 없다. 그냥 그런 분들은 컴퓨터 끄고 안 쳐다보시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손절이 아니고, 최소한 음봉 몇 개 떨어지고 나면 최소한 다시 325나 아니면 300까지는 확인하러 내려오니까, 그때 뭘 손절하시든지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하시고, 이미 많이 물리신 분들한테는 손절이고 뭐고 지금은 의미가 없는 자리다. 지금 혹시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단기적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적인 매매니까 돈 묶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내일 적당히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손절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점에 따라 좀씩 다릅니다. 어쨌든 대응이 좀씩 달라지겠죠. 이런 말씀 드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오른다고 칩시다. 한 번 더 오른다 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 없는 거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월 달에 겪었잖아요. 3월 달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3월 달에 만약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달라졌겠냐고요. 그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점들은 없었다. 슈팅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해서 대세가 바뀌는 건 아니고, 슈팅은 슈팅일 뿐이다. 여기서 더 슈팅 나와봐야 오히려 하락 쪽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차라리 장대항공 한번 더 나오면 속 시원할 겁니다. 차라리 장대항공 하나 더 뽑아져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대응하기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콜옵션은 비싸갖고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장대항공 더 나온다? 더 좋은, 더 멋진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아무튼 어찌 될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미국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환율도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이 환율 이런 거 보셔도 사실 지금 주식시장의 과열,
주식시장의 과열만 봐도 사실 그 제가 오늘 아침인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 자체도 월봉으로 놓고 보면 어젯밤에 말씀드렸나? 월봉으로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미 그 코스피 역사상 길이 남을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봐도 사실 코스피의 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더해서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것도 완전 이제 슈팅성으로 이제 뭐 완전 슈팅으로 슈팅에 걸려가지고 사실 이런 환율 이런 것만 보셔도 지금 거의 뭐 10년에 한 번 거의 하여튼 몇 년 단위로 오는 그런 중요한 변곡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반등이 한 번쯤 나올 만한 자리인데 절대 반등이 안 나와요. 일봉인데 오늘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뭐 지표들 좀 몇 가지 좀 보시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 한국 환율은 241선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93이나 94자리에서 이격도가 241선 간의 이격도가 보통 93, 94 정도 되면은 그 자리가 바닥이었다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93도 뚫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한국에 이거를 정당화시킬 만한 재료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설마 그런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식시장 가격이 비싸다면 이미 다 주식에 선반영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지금 일단 환율의 이런 엄청난 슈팅을 보셔도 지금이 몇 년 단위 최소 뭐 5년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로 오는 기회 아니면은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환율이 이런 식으로 이 지나치게 언더슈팅을 줬던 이 다음에 어떻게 됐었나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선 그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웃기는 게 별로 그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환율이 많이 쏘지도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좀 유달리 심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이렇게 환율이 위쪽으로 많이 쐈었으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쏘는 것도 이해를 해줄 수 있다고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만큼 튀어나오는 것도 대칭 맞추려면 이 정도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별로 그렇게 위쪽으로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래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각도도 너무 가파르고요. 그래서 원래 그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막 힘을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원래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법이거든요. 지금 환율은 지금 원화는 쓸데없이 지금 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도 어쨌든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환율 지금 이격도가 92까지 내려왔는데 92.7까지 내려왔는데요. 굉장히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환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반등 나올 때 됐는데 절대 반등 안 주는 거 보니까 조만간 부러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부러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부러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언더슈팅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잉태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시세가 잉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 진짜 큰 기회가 와가고 있구나. 얼마나 큰 기회면은 환율 강세가 이렇게 웬만한 지표들이 다 언더슈팅권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조차 없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죠. 그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은 절대 돈 자랑 힘 자랑 안 합니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돈 자랑 힘 자랑 하는 거지. 주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아무튼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오늘 밤도 똑같이 어떤 달러 인덱스하고 또 미국장하고 이런 거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그 이미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어쨌든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이 의미가 없는 자리라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손절할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인버스를 좀 더 싸게 잡아볼 수 있냐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때인데 오늘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좀 중립적으로 마감을 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네요. 좀 저도 기대를 했는데 오늘 좀 코스피가 어떤 확실한 사인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런 사인이 안 나와서 좀 아쉽다. 그래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지만 뭐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드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렸죠. 오늘 한 6거래일 정도 빠지고 3, 4거래일 반등하고 지금 다시 6거래일 빠지고 있는데 오늘이 그 6거래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빠지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달러가 빠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쳐박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오늘 밤하고 앞으로. 자, 어떤 이 N자에 대한 뭐 이런 N자에 대한 이런 패턴이라든가 일자 같은 게 일단 충족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 한번 잘 보자고요. 오늘 밤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자, 오늘 밤에 여기 있는 이런 중요한 지지선 자리 뭐 92.1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안 깨고 여기서 지킬 수 있는지 여부, 여기서 어떤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뭐 제가 만약 생각한 대로 어떤 이런 N자에 대한 패턴이 완성이 돼서 달러가 이제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의 무서운 반등이 시작이 되겠죠. 원달러 환율의 무서운 대반격과 어떤 위험 자산들의 박살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까지의 지금 현재 이런 달러 약세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보이고, 뭐 내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 달러 인덱스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자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이 일자상으로는 뭐 빠질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빠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빠진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째, 오늘 6거래일째, 요런 점들 좀 보시고요. S&P 같은 경우 지금 보셔야 될 점은 여기입니다. 얘도 솔직히 어떤 상승 일자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 아침에 다 보여드렸죠. 얘 마감됐죠. 그러니까 오늘 얘도 아유 괜히 이걸 지워놨네. 자, 아무튼 7거래일 이제 오늘이 7거래일째예요. 오늘이 7거래일이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무슨 일이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슈팅으로 가거나 또 다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14거래일 빠졌고 그리고 오늘이 딱 14거래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부터 말씀드렸고 이제 아무튼 S&P는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9시 반이니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이 뭐 조금 밀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한국장은 내일 자빠지는 거고, 아무튼 근데 미국장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기술적으로 어떤 이런 목표치들 일자라든가 이런 목표치들은 일단 거의 다 오늘 밤에 충족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S&P 저는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여러분들 뭔가 해볼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S&P 쪽에서는. 예를 들면 S&P 선물인데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직접 어떤 저항이나 손절 자리를 잡고 한번 들이대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의 시가 뭐 3625를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든가, 아니면은 뭐 요날의 시가 3587을 손절로 잡으시든가, 하여튼 그 자리를 돌파 안착해버리면은 인버스 버리시고, 그게 아니라면 한 번쯤 오늘 잡아볼 만한 날인 것 같아요. 일자들 다 충족돼 있고, 또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저항에서 어제 밀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어제 만들어 놓은 음봉을 오늘 잘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은 또 자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시 반이니까 이 시세는 어쩌면은 인버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나는 나는 오늘 7거래일 뭐 14거래일 이런 목표치를 가득 채웠으니까 난 오늘 한번 믿고 한번 질러 볼랜다 하시는 분들은 질러 보시는 거고, 손절 짧게 잡고, 아니다 나는 7거래일까지 오늘 밤에 다 확인하고 내일 뭔가 해보겠다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음봉이 나와서 실제로 7거래일 이런 것만에 뭐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그래서 미국이 3거래일 동안 뭐 3620을 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온다, 난 그거 확인하고 들어갈래.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제가 알기로 하루인가 일자가 좀 다르죠. 15거래일 상승했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쩌면 하루 이틀 금요일까지도 얘는 더 버틸 수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근데 S&P 자빠지면 얘도 자빠지긴 하겠죠. 지금까지 6거래일,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6거래일. 하지만 여기서 15거래일 빠졌던 게 있기 때문에 뭐 어쩌면 2, 3거래일 정도 더 버틸 수는 있긴 한데, 아무튼 오늘도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나스닥 그림하고 똑같이 어제 만들어 놓은 음봉 이 저항을 오늘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나스닥도 그림이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 3거래일째 뭐 12,000 얼마일까요? 3거래일째 하여튼 12,000을 못 넘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게 하락 마감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뭔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예측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난 오늘 이거 종가 확인하고 내일 할래 라고 하시는 것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아무튼 한 번쯤은 충분히 들이대 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쫄아서 못 들어가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믿기 나름이에요. 그 본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 있으신 분들은 손절 짧게 잡고 해보시고, 아니면 내일 확인하시고 음봉 나오는 거 확인하고 하시거나,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뭐 개장 전이니까 아직 변동성 지수 이런 거는, 변동성 지수 볼까요?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고 마칠까요? 아무튼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내일 오버슈팅 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안정해 놓은 상태예요. 한국이 오늘 종가를 봐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가능성 오픈 엔딩이에요.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9시 반인데 지금 상황에서 빅스는 일단 21대까지 내려와서 저점을 깨긴 깼는데 뭐 모르죠. 보시다시피 빅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장대 항공을 주면서 반등 튀어오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건 아직 모르겠죠. 아무튼 여기서 오늘 빅스가 살아나려면은 반드시 양봉 달면서 상승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다 아래 꼬리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계속 하락 지속입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장대 항공이 올라오느냐 마느냐 이런 거 보고 변동성 지수의 상승 하락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